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피아 아카데미의 김민석 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칭찬합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네요. 여러분 모두 안팎으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솟아나는 봄 기운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 하루도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독해 시작합니다. 페이지는 32, 33입니다. 자, 여러분들 33페이지에 우리 오늘의 패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ay's pattern. 이쁘게 쓰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형용사적 수식어 영역에 들어가는 표현으로서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형용사적 수식어가 뒤에 붙는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형용사적 수식어들이 뒤에 오는 경우는 길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와 같이 선생님과 정리하는 그와 같은 형용사적 수식어들을 여러분이 따로 좀 정리 분류를 해 놓으시면 독해를 할 때 문장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수식어의 하나의 형용사적 수식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즉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자, 해석을 할 때는 형용사적 수식어니까 니은으로 끝나는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 동사 하는 주어 동사 한 주어 동사인 명사라는 해석의 틀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동사의 활용표인데 spend라고 하는 동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쓰다, 사용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요 spend 다음에는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 on, 명사나 동사 ing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전치사는 보통 되게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시 해석을 할 때는 여기 동명사 나올 때는 일단은 이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동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로서 원래 동사였을 때 뒤에 목적어도 취할 수 있고 보어도 취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이 스펜드가 이끄는 하나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요 돈, 시간, 노력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A를 B 하는데 사용하다 쓰다 이런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주어, 동사, 콤마, ing. 자, 이렇게 여러분들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런 표현을 분사구문이라 하고요. 자, 해석을 할 때는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동사하다라는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를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적 수식어인데요. 명사 다음에 pp 혹은 동사 ed라고 쓸게요. 다음에 역시 형용사적 수식어로서 뒤에 나오는 경우는 수식어를 동반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수동의 의미로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사가 여기 있는 원래 동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당하다에 대한 의미로서 쓰인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뭐뭐 된, 뭐뭐 돼버린, 뭐뭐 되어진 명사 이와 같은 해석의 틀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총 4가지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을 때 한번 해석의 틀을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지 형용사적 수식어인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편에 해당하는 spend, A, in, on 생략 가능하고 be. 그래서 A를 B에 하는데 사용하다, 쓰다라는 의미. 세 번째는 우리 콤마 ing라고 하는 형태가 분사구문으로서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마지막으로 역시 형용사적 수식어에 해당하는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인 PP 전치사 명사 나왔을 때 의미적으로는 수동의 의미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것을 아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What can you learn about Vincent from the letter? 자, 우리는 편지로부터 빈센트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주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포괄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로서 소재 플러스 방향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소재라고 하는 것은 글 속에 나오는 반복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복어에 대해서 어느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지를 찾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What can it be inferred about a painting mentioned in the passage? 자, 추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토대로 글의 내용만 여러분들의 생각, 즉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갖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와 같은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바로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우리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나오겠죠.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선택지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문제. 자, 3번은 Why did Vincent have to paint his picture of the autumn evening quickly? 이유를 묻고 있네요. 뭐 당연히 뭐로 답변을 시작한다? Because가 되겠죠. 왜 빈센트는 뭐뭐 해야 했는가? 그림을 그려야 했는가? 가을 저녁을 어떻게 잽싸게 여러분들 가을 저녁에 그림을 그려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 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밑줄친 부분이 특히 밑줄친 부분은 작가의 띵똥땡똥을 보여준다 이거지 여러분들. 그 밑줄 부분으로 할게요. 자, I must stop before I can show the mysterious mood of this autumn evening in my painting. 나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 뭐뭐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신비스러운 가을 저녁의 분위기를요, 나의 그림 속에. 자, 이런 표현이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좀 살펴보신 다음에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4번에 나와 있는 A부터 D의 내용 중에서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What remedy did Vincent suggest to Theo? 자, 어떠한 치료법을 빈센트는 테오에게 제안하고 있는가? 역시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6번은 서머리죠.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정리했을 때 패러프레이징이죠 여러분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표현을 우리 함께 위에 나와 있는 박스의 단어들을 가지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월드책 위에 나와 있는 6개의 명암 표시된 단어들 중에서 자, 1번부터 5번의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To shine brightly because of reflected light. 자, 빛나는 건데 밝게 뭐뭐 때문에 반사된 빛 때문에 그와 같은 단어는 sparkle이 되겠죠. 자, 2번은 something that cures an illness or fixes a problem. 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여러분들? 치료법, 해결법이라 하죠. remedy. 자, 3번은 to wanna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뜻이지. 그래서 feel like.
자, 그 다음에 4번은 to remain, to continue to exist. 자, 유지하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남아있고 지속하다라고 하는 last. 자, 마지막 5번은 a special quality of somebody or something. 자, 누군가 무언가에 대한 특별한 성질을 의미하죠. characteristic. 자, 이렇게 여러분들 5개의 단어를 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원문 퀘스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do you feel? 이라고 나와 있지?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the paintings of Vincent van Gogh?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림들을 빈센트 반 고흐의. 자,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My dear Theo. 자, 편집글이네요. 그치? 편집글. I just received your one letter. 자, 나 방금 너의 다정한 편지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매우 많이 뭐 때문에.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지 이렇게 수식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말해 주었다. 그치? 얘기해 준 것들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I am taking a rest today. 나는 오늘 자, 쉬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쉬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I have a chance to write back. 자, 나는 기회가 생겼네요. 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우리가 보통 되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를 어떻게 해석한다? 리을로 끝나는 해석을 해주시면 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답장을 쓸 이라고 뭘로 끝나는 리을로 끝나는 해석이 되겠지? 기회가 생겼어요. 자, you asked me about my paintings. 너가 물어봤어요. 나에게 뭐에 대해서? 나의 그림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무슨 표현이 나온다?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반 고흐에 대한 그림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가능하네요. 자, as you know. 자, as 다음에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너가 알다시피 나는 have pp. have pp는 어떨 때 쓰는 거니? 자, 현재를 기준으로 동작의 과거 어디선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시작된 일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표현은 주어에 따라서 have, has, pp라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have 부사 been interested. 자, 그래서 나는 항상 관심을 가져왔어요.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서 각 계절에 그와 같은 우리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It is autumn now. 이는 이때 뒤에 계절 표시 나왔기 때문에 이를 뭐라 부른다? 비인칭 주어라 부른다. 자, 해석은 없어요. 그치? 자, 가을이에요. 그치? 가을이라서 나무들은 자, 어떻다고 있잖아, 얘들아? 숲이 보여주고 있대요.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I spent the whole day sitting among the trees, admiring the beauty of nature.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우리가 아까 패턴에서 정리했던 어떤 표현이다? spend. 돈, 시간, 그치? 근데 전치사 in이나 on이 생략되어 있는 동명사 구조. 그쵸? 콤마 ing라고 하는 뭐가 등장했다, 여러분들? 역시 또 우리가 3번에서 했던 분사 구문까지 함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spent A 동사 ing 그랬고 여러분들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나는 하루 종일 나무 사이에 앉아 있어. 그치?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 나무 사이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쵸? 뭐뭐 하면서 감탄하면서 뭐를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하루 종일 나무 사이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나는 하루 종일 나무 사이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try to 라고 하는 것은 try to 정사는 어떤 표현이다? 열심히 노력하다 이런 뜻이 나는 모든 컬러를 색을 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지. 그리고 모든 색을 다 칠하려고 노력하지만 자 어때요? 그와 같이 모든 색을 가지고 칠하는 게 어려운 일이래요. I used 1.5 large tubes of white to paint the ground even though it was very dark. 자, 여기 이분도가 나와 있죠.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although와 같은 뜻입니다. 자, 나는 사용했다 한 통 반의 커다란 우리 물감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땅을 색칠하기 위해서 자 무려 한 통 반의 하얀색 우리 물감을 썼대요. 비록 땅은 매우 어두웠을지라도 땅 색깔이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컬러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하얀색을 한 통만이나 썼대요. 그리고 섞었대요. 하얀색을 with B. mixed A with B의 구문이 되는데 A를 B와 섞다 이런 뜻이지. 자, 하얀색을 빨간색, 노란색, 갈색, 그 다음에 우리 검은색과 섞었습니다. 다양한 색을 썼다는 거죠. 아까 모든 색깔을 썼다는 거에 대한 계속 일관성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흰색과 여러 가지 색을 섞었더니 결과는 어땠는가 봤더니 아주 어두운 젓갈색이라고 하네요. 자, 뭐와 같은? 와인색과 같은. 자, there was also some fresh grass which caught the right and sparkled brightly.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랬더니 포도주 같은 색깔이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빛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싱그러운 그와 같은 우리 풀들이 있대요. 자, there was 명사 구문이 되겠죠. 또한 싱그러운 풀도 있었어요. 라고 한 다음에 명사 다음에 which가 나오니까 수식어가 되겠죠. 자, 빛을 반사하여. 그쵸? 빛을 머금어서 여러분들 빛을 머금고 밝게 빛나는 싱그러운 풀도 있었습니다. 자, it was very difficult to paint. 역시 색칠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투부정사가 형용사 뒤에 나오죠. 그래서 역시 부사로서 형용사 수식이라는 용법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색칠하기에도 역시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글의 내용은 이제 그림에 대한 내용이었고 색깔을 많이 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을 했더니 I said to myself. 자, 혼잣말을 했어요. 뭐뭐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그럼 무슨 말이야?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동안에 혼잣말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땡땡 있죠? 이 땡땡이를 뭐라 한다? 콜론이라 합니다. 자, 콜론은 어떨 때 쓰이는 문장보다 앞에 나온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그래서 자, 보충 설명에 대한 형용사적 역시 수식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비교할 게 있는데 자, 이때 비교할 대상은 자, 세미콜론이에요. 반만 콜론이다. 여기는 세미는 무슨 뜻이냐? help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도 얘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데미, 해미가 되겠죠. 데미소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탄산수가 반만 들어있다. 뭐 이런 거고. 헤미스피어. 동그라미가 반만 동그라미다. 반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우리 접두어가 되겠어요. 자,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만능 접속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과 절, 즉 주어와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접속사의 기능을 대신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콜론에 나와 있죠. 부연 설명에 무슨 혼잣말을 했는가를 보충 설명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I must stop.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 된다라고. 나는 멈춰서는 안 돼요. 뭐뭐 알기 전까지는 내가 보여주기 전까지, 보여줄 수 있기 전까지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이 가을 저녁의 나의 그림 속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앞에 뭐 했어요? 지금 그와 같이 어려운 표현하기 힘든 자연의 아름다움의 색깔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표현의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멈춰서는 안 돼. 그치? 내가 이 아름다운 가을 저녁에 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멈춰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 필자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건가 봤더니 육체적인 고통 아니지요. 자, 그림에 대한 열정 맞지요. 그치? 브라다에 대한 사랑, 태호에 대한 사랑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위대한 그림을, 그쵸? 그림을 색칠하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답은 그래서 뭐 된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이 신비스러운 가을 저녁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기 전까지는 멈춰서는 안 돼라고 한 다음에 하지만 because this ride didn't last, I had to paint quickly with a few strong touches of the brush. 자, 뭐뭐 때문에 이 빛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야만 했어. 그치? 빠르게. 이거 어디 나온 내용이죠? 자, 보니까 우리 3번에 나오는 질문에 해당하는 거죠. 왜 우리 방공호는 여러분들 그의 그림을 가을 저녁에 그의 그림을 빠르게 그려야만 했는가? 왜요? 햇빛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because the light didn't last가 되겠죠. 여러분들 가끔 이제 아시겠지만 해질녘에 밖을 나가잖아요. 해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 풍경에 대한 우리 느낌은 확연하게 틀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빨리 그려야만 했어. 뭘 가지고 강한 몇 번의 우리 붓터치를 가지고 빨리 그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 그림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I will continue to work as hard as I can. 나는 계속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즉 그림을 그릴 거예요. As hard as I can. 이제 여기 나와 있는 as 원급 as 주어 can. 자, possible과 같은 뜻이라고 문법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우리 관용적인 원급 비교의 관용 표현에서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런 뜻이지. 가능한 뭐뭐하게. 자, 가능한 빨리 as soon as I can 뭐 이런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능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열심히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You asked about my health. 나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봤죠? But what about yours? 너의 건강은 어떠세요? Yours는 소유격 대명사로서 your 자, health를 자, 한 번에 담은 소유격 대명사가 되겠죠.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I think my remedy would help you. 내 생각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치료법이 너에게 역시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또 땡땡이 나왔죠? 어떠한 역할을 한다? 보충 설명의 역할을 한다. 자,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하네요. 자, 이거 몇 번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자, 마지막이라 5번이죠, 여러분들. 태호에 대해서 빈센트는 어떤 치료법을 제안을 했는가. 그래서 1번,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라. paint outside. 답은 A가 되겠네요. 즉, 자, B의 taking a good rest, taking walks more often, looking at the pictures he painted. 자, 이런 표현들 중에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Even when I'm tired. 심지어는 나는 피곤할 때조차도 여전히 feel like, want의 뜻이 되겠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고 싶대요. 뭐를? to be outside, painting이 되겠죠. doing it을. 밖에 나가서 자,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I hope that you are happy and in good health. 자, 행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 affectionately yours, Vincent. 너를 사랑하는 형 빈센트가 동생한테 보내는 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동생인 테오에게 보내는 우리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글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편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글로 쓴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동생이 먼저 안부도 전하고 어떻게 그림에 대해서 어떤지도 물어봤는데 그 그림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런 안부에 대한 얘기와 또 테오도 역시 좀 건강에 대한 우리 반고우 씨가 태호에게 건강을 또 물어오면서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자연을 그리라고 하는 그런 조언까지 치료법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편지글이었어요.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can he learn about Vincent from the letter? 자, 우리가 빈센트의 편지로부터 빈센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 How he learned to paint. 어떻게 그림을 공부했는지, 배웠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What he tried to paint outside. 그가 밖에 나와서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지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답은 B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C도 볼게요. How he succeeded as a painter. 자, 화가로서 그가 성공한 방법.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치? D는요, what he wanted to paint in the future. 앞으로 무엇을 그리기를 원하는지 그런 내용의 언급이 없죠? 답은 B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글에서 언급된 그림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 그쵸? 글에 나와 있는 그림.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가을 저녁에 그와 같은 우리 풍경을 그려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미뤄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A. 빈센트는 그것을 테오를 위해서 그렸다는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는 없어요. 즉 너를 위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B번은 It was painted with various colors.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땅을 칠하고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뭘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잔디를 칠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가지 색깔을 썼다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찜해 놓고요. C는 자, 빈센트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역시 추론할 수 없는 거고요. D는 It was Vincent's first painting about nature. 자연에 대한 처음과 같은 표현들이 나오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B가 되겠네요. 자, 4번은 아까 했던 내용이고 3, 4번은 그 다음에 5번도 했고 이제 6번 글의 전체 내용을 떠올리면서 우리 요약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in his words 그의 작품 속에서 빈센트 반 고흐는 여러분들 보여주었다. 가을에 대한 많은 특징을 보여주었죠. 그치? 특히나 색깔과 같은 그래서 characteristics 자, 그는 좋아했다. 그림 그리는 것을 다양한 색깔을 자연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띵똥땡을 다양한 색깔들의 페인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섞었겠죠? mixed. 자, 그리고 있잖아요. 발견했어요. 완벽한 색깔의 조합을 발견했다. He had a little time. 그는 거의 시간이 없었어요. 뭐 하기에? 그림 그리기에. 왜냐고요?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죠. 그치? 한 장소에서. 뭐 당연히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light.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고 싶었다? 그의 띵똥땡. 밖에서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뭐뭐를 자, 하고 싶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신다면 이제
그는 하고 싶었다. 그의 밖에서 그리는 무언가가 좋다라는 것을 그의 건강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태호에게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느꼈어요. 모처럼 그의 밖에서 그림 그리는 뭐가 방법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글의 내용의 요약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독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주안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글을 읽더라도 이와 같은 기준점을 갖고 글의 중심 내용, 세부 정보, 흐름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글을 읽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 반고우의 우리 편지글을 통해서 역시 반고우의 그림 세계를 우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독해 학습 열심히 한 여러분들 칭찬해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 힘찬 생각과 힘찬 기운을 갖고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습과 복습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토피아 아카데미의 김민석 쌤이었습니다.